네, 저희 책 중급 실용영어 동사 잘 쓰기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6번 consume이라는 동사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한 줄로 강조해 놓은 것부터 읽겠습니다. 소비하다라는 뜻 이외에 먹다라는 뜻을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을 사고 소비한다라고 할 때 consume 잘 알고 consumer가 소비자잖아요. 그렇지만 먹다라는 뜻도 지닙니다. 최근에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개고기를 먹는다라는 말을 할 때 eat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좀 직설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럴 때 eat 대신에 consume을 써서 consume dog meat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우리가 매일 먹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칼로리를 소비한다든지 어떤 영양분을 소비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 뭔가를 먹는다라고 할 때 consume이라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Those who are 20 or older are permitted to consume alcoholic beverages in the country. 네, 그 국가에서는 술을 마시려면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 술을 소비하는 것도 consume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따 콜로케이션 리스트 밑에 consume의 목적어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those who are 20 or older 이렇게 얘기하면 20살 혹은 그보다 나이가 많은 상황이니까 20세 이상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술은 alcoholic beverag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거나 칼로리를 섭취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딱딱하게 뭔가를 먹는다, 섭취한다라고 얘기할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목적어들을 좀 보겠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술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칼로리라든지 뭐 탄수화물, 뭐 지방 이런 영양분을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를 먹는 것도 consume mea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냥 eat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기초적이고 단순한 얘기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 consume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동사 convince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설득하다라는 우리말이 나오면 persuade만 우리가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확신을 가지도록 납득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그것은 convince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 먼저 들어볼까요? I was convinced by my daughter to go to Tokyo Disneyland. 네, 딸아이에게 설득을 당해가지고 도쿄 디즈니랜드에 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이 자리에 persuade를 써도 되지만 convince를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문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예문에서도 그렇고 뭐뭐 하도록 설득했을 때 그 하도록에 해당하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I was convinced to go to Disneyland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convinced him to start 이렇게 또 to 부정사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라고 설득할 때 to 부정사가 뒤에 나온다. 이 점을 꼭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convince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여서 convincing이라고 하면 물론 뭐 convince의 뜻을 지닌 현재 분사가 되는 거지만 그걸 그냥 하나의 형용사처럼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는 듯한 그럴듯한 그러니까 내가 믿게 설득하는 그런 것을 convinc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convince의 목적어로 어떤 단어들이 올 수 있는지 콜로케이션을 보겠습니다. 일단 사람을 어떻게 하도록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와도 좋은데 특히 여기 있는 것처럼 좀 특정 목적을 지닌 사람들 있잖아요. 투자자라든지 아니면은 배심원단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설득한다고 할 때 convince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udience, 뭐 investor, judge, jury 이런 단어들이 나왔고 skeptic은 회의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skeptic을 convince 한다 그러면 회의적이었던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입장을 바꾸도록 만든다 이런 뜻이 되고 이렇게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재판정을 설득한다라고 할 때 이럴 때도 얼마든지 convince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ersuade 말고 convince를 한번 써보자.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9번 동사는 cost인데요. 매우 쉬운 단어입니다만 문형에 좀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어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His addiction to internet games almost cost him his career. 자,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거의 커리어를 날릴 뻔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만 보면 여기 어디에도 cost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예문을 보면 addiction이 cost him his career. 그에게 마치 his career를 그의 경력을 커리어를 비용 청구하듯이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하마터면 무엇을 잃어버릴 뻔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 cost가 들어가는 예문이 아주 유용하죠. 문법 시간에 배운 지식을 좀 동원한다면 소위 사형식 문장이죠. 목적어를 두 개 갖는 cost him his care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cost의 예문들은 그냥 돈이 얼마가 들었다가 아니고 하마터면 뭐뭐를 잃을 뻔했다, 뭐뭐를 놓쳤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at one remark, 그 언급한 것 한 가지가 cost him his life, 목숨을 그에게서 빼앗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실수를 해가지고 CEO라는 자리를 뺏었다라는 뜻으로 cost him the chance to become the CEO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있는 소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있는 사형식으로 쓰일 때이고요. 비용 청구하듯이 뭐뭐를 내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돈이 아니더라도 여기처럼 목숨, 뭐 커리어, 뭐 어떤 자리, 기회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형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릴 네 번째 동사는 count인데요. 숫자를 세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지니죠. 예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t's not the revenue size that counts. 자, it's not the revenue size that counts. 중요한 것은 매출의 규모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revenue가 매출이라는 뜻이고요. revenue size는 매출의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문형으로 잘 등장합니다. it's 다음에 뭐뭐뭐뭐뭐 쓰고 that counts. 그 다음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에 따라서 중요하면 낫이 없는 거고 중요하지 않으면 낫이 있는 거죠. 자, 설명을 좀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first impressions count라고 하면은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의 정해진 문장이죠. It's the thought that counts.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thought가 중요하다. 즉 우리말로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마음이죠 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약소에도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it's 뭐뭐 that counts 혹은 it's not 뭐뭐 that counts를 기억을 하시면 무엇이 중요한지 혹은 덜 중요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형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또 4개의 동사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동사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